993년 5월의 어느 날 고려의 서북 경계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 조정에 심상치 않은 소식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그러나 고려 조정은 여진족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전한 정보를 무시한 채 아무런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에 여진족이 거란군의 침략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다시 전해왔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고려 조정은 전국에 관리를 보내 군사를 소집하였으며 10월에는 박양류, 최량, 서희를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북방을 방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윤 10월 소손령이 이끄는 요나라의 대군이 고려를 침략해오면서 마침내 제1차 여요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양측의 첫 전투는 고려의 서북면에 위치한 봉산군에서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대패하고 말았고 이에 기세등등해진 소손령은 고려 조정에 다음과 같은 협박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80만의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강에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이에 고려 조정 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는데 어떤 신하들은 항복론을, 또 어떤 신하들은 서경 이북의 땅을 요나라에 넘겨주고 화친하자는 할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성종은 후자인 할지론에 동조하여 요나라 측의 땅을 떼어주려고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서경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그래도 곡식이 남아돌자 나머지는 모조리 대동강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한 인물이 성종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서희입니다. 서희는 이렇게 말하며 할지론에 따르려는 성종을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으며 전투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군대의 강약에 딸린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잘 살펴 기동하는 데 있으니 어찌 조급히 식량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식량은 백성의 생명이니 차라리 적의 군량이 될지라도 어찌 헛되이 강에다 버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거란의 동경으로부터 우리 안북부까지의 수백 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살던 곳인데 광종이 그것을 빼앗아 가주, 송성 등의 성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내침한 뜻은 이 두 성을 차지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떠벌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군세가 강성한 것만을 보고 급히 서경 이북 땅을 할양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게다가 삼각산 이북도 고구려의 옛 땅인데 저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려 자꾸만 땅을 떼어달라면 우리 국토를 모조리 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적에게 국토를 할양하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오니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번 그들과 싸워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자신이 내린 명령을 중지시켰죠. 한편 요나라군의 총지휘관인 소손령은 고려 측이 오랫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군사를 이끌고 이번에는 고려의 안용진을 공격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대도수와 유방이 이끄는 고려군이 요나라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려 조정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는 소손령의 주장이 허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할지론에서 강화론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성종은 이를 위해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 누가 능히 거란의 진영에 가서 말로써 군사를 물리치고 길이 남을 공을 세우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서희가 홀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어찌 감히 분부에 답하지 않으오리까. 그러자 성종은 강가까지 나가서 서희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그를 전송했죠. 서희는 소손령과 회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야만 했는데요. 성종의 국서를 들고 소손령의 군영에 도착한 서희는 먼저 통역을 시켜 요나라 측의 상견례 절차를 묻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손령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큰 나라의 귀인이니 그대가 마땅히 뜰에서 큰 절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요나라는 대국이고 고려는 소국이니
먼저 소국의 신하인 서희가 대국의 신하인 자신에게 큰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신하가 마루 아래에서 군왕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은 예 맞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소손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후로도 이 문제를 두고 양측 간에 두세 번 정도 의견 충돌이 벌어졌지만 소손영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크게 분노한 서희는 갑자기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뒤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드러눕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당황한 소손영은 그를 기이한 사람이라 여겼고 마침내 한 발 물러나서 서로 맞절을 하고는 드디어 회담을 시작하게 되죠. 회담이 시작되자 소손영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도 너희들이 침략하여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땅을 분할해 바치고 조빙을 잘한다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요나라 측의 침략 의도를 간파한 서희는 이렇게 답했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니 그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 국경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요나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우리가 침략해 차지했다고 하는가. 게다가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나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잘하지 않겠는가. 장군이 만일 나의 말을 전자께 전달해준다면 전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실 것이다. 이처럼 서희가 소손영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대며 반박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소손영은 해당 내용을 곧장 본국에 보고 있는데요. 그러자 요나라의 황제는 고려가 이미 강화를 요청해왔으니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양국의 강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화 협상이 체결된 이후 소손영은 서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 했는데요. 하지만 서희는 본국이 비록 잘못한 일은 없다 하더라도 요나라가 수고스럽게도 군대를 멀리로 출동시켰기에 우리는 상하 모두가 당황하여 무기를 든 채로 여러 날을 들판에서 지새웠으니 어찌 차마 잔치를 받고 즐기겠는가 라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손영이 계속해서 권유하자 서희는 결국 수락하고는 즐겁게 놀며 잔치를 즐겼죠. 게다가 소손영은 서희가 돌아갈 때 그에게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도와 비단 500필을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여요전쟁은 서희의 대활약 덕분에 의외로 금방 끝이 났는데요. 이후 고려는 요나라와의 강화 협상 결과에 따라 994년부터 서북면의 여진족을 몰아내며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또한 그 지역들에 여러 성들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그리고 이 강동육주는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요나라와의 또 다른 전쟁에서 고려가 여러 번 승리를 거두고 더 나아가 훗날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요나라군을 대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데에 큰 기반이 되게 됩니다.